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힘차게 또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올랐죠? 예, 뭐 매물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계속 소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및 범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급등했기 때문에 TSMC가 5.3% 올랐습니다. 5.3이요? 예, 오늘 새벽 끝난 시간에요. 그래서 네. 올해 43% 올랐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반도체 지수예요. ETF 3.3% 올라서 5,165포인트 역사적 신고가 됐고요. 올해 23% 올랐습니다.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역사를 말이에요. 쓰는 지금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우려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 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 없이 그냥 꺾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계기가 이벤트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외 뉴스는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이 상원 증언이 있었죠. 어제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언급이 있었다, 뉘앙스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좀 환호했고요. ECB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로존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향했고요. 내년에 1.9%까지 하향했고요. GDP 전망도 하향했습니다. 이 얘기는 경기가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부양 정책을 써야죠. 금리 인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듯이 시사를 좀 했어요. 요것도 같이 영향을 좀 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ECB가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가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엔비디아는 4.4% 올라서 926달러까지 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58%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사적 신고가는 언제 있었냐면 2020년 IT 버블 때 있었습니다. 20년? 2000년. 2000년? 네, 2000년. 2000년 IT 버블 때 네, 그때가 그때 95달러인가 66달러 한번 찍었었어요. 그때가 이제 최고가고. 네,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는데. 거기로 터치 못했는데. 네, 요번에 넘겼습니다. 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면서 뭐 어떻든 미국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미국 그리고 시장은 좋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23%, 코스닥 0.84%인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빠졌고 예, 코스피만 조금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오른 거는 삼성 SDI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스디? 예, 삼성 SDI가 어제 네. 10% 이상 올랐죠. 그래요? 예, 아침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방어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장은 이벤트, 이슈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금들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네.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뉴스에 전해드릴 건데 그래서 배터리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 SD가 급등했습니다. 네. LG에는 솔루션도 따라 올라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강보합권 정도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어제 2차전지가 오르니까 곧바로 국내 기관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샀죠 또? 반도체 팔았죠. 반도체를 팔았어요? 네, 2차전지 오르니까 반도체를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괜찮았던 반도체들은 매물이 나왔고 또 그동안에 좀 단기 급등했던 바이오 종목에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코스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취약하다 생각이 많이 들죠. 뭐만 조금 바뀌면 바로 그냥 거기 바로바로 움직이니까 네. 뭐 미국하고 비교를 자꾸 하는 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뭐 다른 섹터가 올라가면 이 돈 빼가지고 절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런 현상이 우리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원래 거고요.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스타일의 투자가 많이 하죠. 그래요? 네, 액티브 자금들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기관들 개인 투자자보다 훨씬 빠를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단기 거래자들 빼놓고는 네. 그래도 주식을 사면 좀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예. 또는 뭐 물론 비자발적으로 있을 때도 있죠. 빠져서 있을 때도 있고 네. 올라서 있을 때도 있고 뭐 있지만 이들은 수급의 변화
그리고 뭐 목표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다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액티브 일부 자금들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근데 지금 어제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그 코스닥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이 매물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디서 많이 팔았나 봤더니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코스닥? 코스닥에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 알고리즘 매도 추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고리즘 매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사고 알고리즘으로 파는 자동으로 거죠. 그냥 설정해놓고.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수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소형주 중에는 그런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로 저는 추정이 좀 되고요. 어저께 좀 이렇게 봤더니 종목들을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3천억대로 매도를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6천억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4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틀간 1조 원 정도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왜 시장이 여기서 더 못 갈 것 같아서 아니면 이쯤 됐으니까 차익 실현? 이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비차익 매도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파는 거죠. 말 그대로. 차익 거래하고 좀 다르죠. 그렇지만 비차익 거래도 순수 네이키드는 아니고요. 합성 포지션에서 비차익 이제 주식을 사고 뭐 선물을 뭐 팔고 뭐 이런 거래들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사전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년에 4번뿐이 없는 동시만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특히 6월보다는 3월과 9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3월과 9월에 이게 변동성을 많이 주고 변곡점이 됐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시만기는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동시만기를 앞두고 포지션들을 다음 주에 부랴부랴 하기에는 유동성이 못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많이들 작업들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있지 않나라고 좀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하나 써놨는데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가 내고 막 그랬잖아요. 업비트에서 최근 5일 평균 거래대금이 14조 원 정도였답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최근 5일 동안 14조 원? 14조 원이면 최근 한 2주 동안 한 10조 원 정도 됐어요. 코스닥 뭐 이런 데보다 큰 거 아니에요? 사실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더 작아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0조 원 돼요. 많을 때는 뭐 20몇 조 원, 작을 때는 20조 원 근처 이러거든요. 합쳐서요. 그런데 지금 코인 거래소에서 하루 14조 원, 하루 14조 원이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의 이런 또 유동성의 취약성은 또 대변하고 있는 거다. 주식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거래돼요. 업비트 논았네 또. 그렇게 또 봐야죠. 또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막 관심 있게 있고 그쪽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또 움직이고 그래요. 참고로 이거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미국은 여전히 뭐 종목별 쏠림과 차별 현상이 심하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금융주는 하락을 하고 뭐 정유주 하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AI와 반도체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연이틀 외국인 순매도로 좀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 흐름 보면 좀 견조하죠.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뜻밖의 외국인들이 막 파는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1조가 나왔다니까 이틀 동안요. 그렇다고 기관들이 막 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확 빠지거나 이러지 않고. 그렇지 않잖아요. 요건 이제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좀 강세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는 SDI가 있었고 그 전에는 자동차가 있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위쪽을 좀 쳐다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청산 작업 또는 뭐 매수하는 쪽도 있고 매도하는 쪽도 있겠죠. 이제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수급적으로 전체 지수에 영향을 꽤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뉴스 나온 게 밸류업 가이드라인 6월에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시행한다라고 지난번에 그랬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요거를 어제 거래소 이사장이 실질적인 주가 부양을 요구하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5월에 공개하겠다라는 어떻게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짝 움직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네.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1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첫날이. 그래서 3월 1일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미국은 우리하고 같이 이번에 우린 둘째 주인데 미국은 셋째 주거든요. 금요일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세 번째 금요일이라는 거죠.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CPI가 중요하긴 하고 그리고 연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된다. 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게 개별 옵션, 개별 종목의 선물 이런 것들이 엄청난 자금들이 여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역량으로 인해서 정말 종목별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수급적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머타임 시행으로 거래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리가 아침 6시에 미국 시장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여기 적어오고 그러는데 1시간 앞당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간 5시에 끝나고요. 네. 유럽도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시간이 1시간 바뀐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AI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주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은행권의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 주 월요일날 끝난다는 부분도 좀 있고요. 거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있잖아요. 네. 이게 자본 조달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6일날 장중 마이너스 47% 가면서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마이너스 47? 예. 그러다 종가는 플러스 7.4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47 가다가요? 예. 어떻게 그래 또? 그리고 오늘은 플러스 5.7%로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네. 요거예요. 리버티 스트래터지 캐피탈, 허드슨 베이 캐피탈 등 한 네 군데에서 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지분을 받고 약 10억 달러 정도의 자본을 조달하는 유동성 제공을 하는 이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요것으로 인해서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이제 유동성의 함정에서 좀 빠져나와서 정성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올해 연간 2개월 좀 넘었죠. 연간 주가는 마이너스 64%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파월 의장도 지금 뭐 미국 경기가 뭐 침체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일부 은행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일부 은행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미국에서 바이오 시큐어법이라는 게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이오 시큐어법. 예, 예.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더라? 바이오 보안법? 뭐 이런 건가요? 바이오 생물법인가? 뭐 생물법 생물법?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바이오 시큐어법인데요.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네. 특정 생명공학의 제공자와 계약 및 기타 목적을 금지하는 법안. 이거 1월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나왔는데 이번에 상원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결국은 이게 이제 국회 전체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이제 사인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중국 바이오텍인 BGI, 우시앱텍 이런 데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회사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 또는 승계업체를 전부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거래하는 또는 미국에서 이쪽에 뭐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야, 진짜 중국은 뭐
죽어라 하네. 아니 뭐 첨단 기술 뭐 반도체 다 잘라먹고 이제 예. 바이오도 예. 이거 뭐 국가 안보 산업이니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성장 기업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 기업이 기술 쪽에 반도체 AI 이쪽에 있고 네. 바이오는 성장 기업이잖아요. 네, 성장 기업들은 성장 기술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가 나와서 우리 시장에도 이게 많이 회자가 됐고 그래서 반사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중국차 전기차의 관세 인상 요청을 어저께 했습니다. 네. 국가안보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음흠. 뭐 당연히 하겠죠, 이것도. 전기차도 성장기 산업이잖아요.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안 되겠다. 중국으로는 그렇죠. 중국이 아무리 물론 이제 뭐 중국도 굉장히 큰 경제 뭐 규모가 있고 또 뭐 자체 뭐 소비도 크고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수출이 잘 돼야 예. 될 나라일 텐데 거의 뭐 미국이 모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끊어가기 시작하면 제 아무리 뭐 중국이라도 14억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바이오주만 맨날 하는 예. 꽤 오래된 주식시장에서 20년 넘게 있는 직원 한 명 있어요. 저희 회사가 아니고 네. 다른 회사 직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딱 나오면은 여태까지 미국이 중국 그렇게 견제했는데 중국이 결국은 다 했지 않냐.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이렇게 해서 주가 빠지고 이랬을 때 중국의 대표 종목들 나는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어제 삼성 SDI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뭐 개발하겠다, 뭐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고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샘플이 가서 됐다, 테스트가 통과됐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말들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어제 내용이 뭐였냐면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에 양산하겠다. 양산이에요. 예. 네. 그리고 46파이 원통용 개발한다고 막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 내년 초에 양산한다. 이거 샘플을 벌써 전고체 샘플은 한 3곳에 제출을 해서 양산 라인을 이번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원통용은 고객사와 시기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곧바로 반응을 한 거예요. 46파이라는 게 뭐 4680, 4695 뭐 이런 이제 이런 거 원통용이죠. 예. 네. 이거 얘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미리인데 뭐 센치 얘기했다고 막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프로님이 얘기하고 벌써 한 1년만 된 것 같은데요. 1년만. 근데 이거 이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한 거고요. LG에너솔루션도 뭐 같이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4세대 배터리 전고체는 30년, 리튬 황전지 2027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만큼 반응을 못했어요. 왜냐? 여기 구체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엔솔은 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SDI 27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LG 엔솔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임원께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경쟁사보다 날짜는 늦어져 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할 거다 우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SDI는 제대로 만들지 못할 거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뭐 당연히 얘기해야겠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3년이면 격차가 꽤 큰 것 같은데.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올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가욱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첫 50년은 칩 자체의 디자인과 제조에 관한 것이라면 앞으로 50년은 후공정, 즉 패키징이 전부가 될 것이다. 야, 너무 긴 세월을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세죠. 이게 좀 센데 그만큼 중요한 거. 이걸 우리는 믿을 필요는 없고 그만큼 지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패키징 부분만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이쪽에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하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공정은 돈이 안 돼. 후공정은 돈이 안 돼. 왜? 전체 반도체 투자에서 후공정은 일부야. 실제로 이 10억 달러가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거의 10분의 1입니다.
10%예요. 올해 투자 네네. 계획의 10분의 1이에요. 후공정 쪽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안 돼. 그래서 후공정에 있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약간 폄하하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전공정에 있고 막 뭐 이런 데들이 더 중요해. 이런 데들이 한번 돈을 벌면 많이 벌어. 얘들은 돈이 별로 안 돼. 이런 인식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이 패키징 때문에 후공정에 대해서 부각이 됐고 정말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인터배터리 이 이벤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항상 시황 볼 때도 그렇고 인터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다음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다음 달에는? 다음 달에 예. 다음 달에 저 AACR 아닙니까? 예. 엔비디아의 그 AI 개발자 컨퍼런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4월 달에 미리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항상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정을 보면서 이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 미국 암연구학회가 이 AACR이에요. 네. 이게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주가 움직이는 게 1월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그렇죠. 그거 전에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요거 암 관련 면역 항암제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요 AICR 되기 전에 큰 이벤트군요. 예, 이런 것들이 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정이 있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7번 뉴스는 자료는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년 걸리던 신약 개발 AI로 몇 달이면 된다. 구글 딥마인드의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AI가 설계한 약을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 기본 단백질 2억 개를 분석하려 10억 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1년이면 된다. 와. 지난번에 이건 여러분께 소개드렸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CES를 안 가고 JP모건 헬스케어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한 신약 개발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다.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AI라는 걸 하드웨어를 맨날 생각하잖아요. 이쪽은 충분한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은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것도 그냥 뭐 노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미 증시에 대해서 JP모건은 계속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JP모건은 뭐랄까 지금 시장은 좀 거품이고 너무 고평가다 얘기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요. 오래됐고요. 지금 뭐 S&P 500이 3,000포인트대로 4,000포인트 아래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쑥 다 들어갔잖아요. JP모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약간 뒷북이긴 한데 펀더멘털이 경고해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만 그냥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신고가와 비트코인 신고가는 최근 시장에 거품이 축적되고 있는 신호이다.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거품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이다. 그렇죠. 특히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즉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 시장이 약해졌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상승하는 것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거 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네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빅테크 주가의 상승은 펀더멘털 뒷받침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엔 그랬죠. 예, 네. 닷컴 버블 같이 실제 가치를 넘어 상승했던 시기와는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기업들이 매출 대비 기업 가치 비율이 10배 이상한 기업이 약 24% 수준인데 예전에 2021년은 뭐 언제냐면 팬데믹 끝나고 나서 급등했을 때요. 그때는 거의 28% 수준이었고 닷컴 버블 때 35% 수준이니까 아직 그때보다도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매출에 기업 가치가 10배 이상한 기업이 매출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기업 가치 매출로. 네, 왜 이걸 갖고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PSR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예전에 대비 그 수준이 작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기업 가치를 얘기할 때 영업이 또는 뭐 순이익 가지고 얘기를 한 매출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수치는 여러분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기업의 수치는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증권사나 이런 데서 보여주잖아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그냥 마지막 자료입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여러분 참 보시라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사 신고가 났다 그랬죠. 네. 시총 1,050억 달러가 됐습니다. 1,000억 달러면 얼마예요? 130조. 130조지 않습니까? 네. 우리 SK 하이닉스가 120조예요. 네. 삼성전자 431조입니다. 네. 매출이 얼마냐? 155억 달러예요. 155억 달러. 17, 18조? 예. 네. 그 우리 SK 하이닉스는 32조고요. 아. 삼성전자는 매출이 작년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258조고요. 그래 300조예요. 가만히 보면 왜 우리나라가 밸류업해야 되는지 볼 수 있죠. 물론 뭐 기술력이 다르다, 시장이 다르다, 뭐 할 말들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단순하게 보시라고요. 이게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2.2조가 됐습니다. 애플이 지금 떨어져 갖고 많이 떨어졌어요. 2.6조까지 떨어졌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추격한다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매출 역시도 269억 달러 그리고 올해 한 600억 달러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 뭐 계산하지 말고 네. 복잡하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은 시총이 그냥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의 몇 배인가를 보시자고요. 매출에. 매출에 보면 작년은 빼더라도 올해를 본다면 마이크론은 5배 정도. 엔비디아는 한 30 몇 배 정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0배 조금 넘겠네요. 인텔은 600이고 638, 30배 정도 되죠. 아, 24년 575. 네네. 그러니까 5억 달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우리 SK 하이닉스는 56조니까 4배? 삼성전자는요. 이거 되게 웃기죠. 네네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한 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걸 딱 쫓아가지 못했고 네. 갭을 메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얘들이 다 신고가 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 가지고 지금 시총이 매출의 몇백 분이 안 된다라는 걸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뭐야 뭐 매출 가지고 너무 황당하네 우리 이런 기준으로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담이라고 하면 네. 안 되겠죠. 아무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한국의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는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지는 삼성액티브 자산운용의 남은영 팀장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또 많으셨고요. 조금 일찍 하니까 조금 더 피곤한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 시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주말 우리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